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그저께 본 거하고 어제 본 거하고 오늘 새롭네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다 아신다고. 맞습니다. 오늘 입춘날이죠. 입춘. 근데 입춘은 대체 입춘은 입춘인데 그 글자 그대로 봄이 오는 날이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쓰죠. 입춘. 입자는 설입자, 뭘 세운다는 얘기고 옆에 있던 봄춘자가 문제예요. 봄춘자는 나누어 놓으면 이렇게 석삼자에다가 사람인자에다가 날일자 세 개가 합동한 게 춘자예요. 이 삼은 뭘 뜻하냐면은 하늘, 땅, 사람 셋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인자 하늘, 땅,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이끄는데 날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이 새롭게 열어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 땅, 인간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날, 여기 봄춘자예요. 여러분, 봄은 어떤 거예요? 씨 뿌리고 1년을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봄은 희망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실겠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희망의 계절이 봄이죠. 바로 오늘이 희망의 계절. 여러분 그 운동회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뛰러 나가잖아요. 출발선에 서잖아요. 근데 출발선에 육상선수가 출발선에 트랙에 설 때 50m 뛰는지 100m 뛰는지 1000m 뛰는지 알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뛰고 싶다고 그래서 그 뛰면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디 고 차리엇 땅. 옛날에는 요새는 일본하고 좀 그런데 요이 땅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 레디 고를 시작을 해야만 기록이 상생이 되고 그 기록이 인정이 됩니다. 바로 춘자는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을 시작하는 날, 레디 고 하는 날이에요. 바로 어제는 전에 365일이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은 그럼 뭐 1월 1일 설날은 무엇이냐? 설은 그냥 설이고 우리가 달력상 표시하는 설. 입춘ye를 시작은 계절적, 우리가 24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계절적으로 시작하는 날. 여러분 뭐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뭐 1월 1일 있는데 그것도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그럼 입춘날 새로 어디에다 기준을 주느냐? 우리나라는 농경지 사회입니다. 그래서 계절 1년을 24계절로 나눠서 그 계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365일을 뛰어가는 날 시작 출발점에서 레디 고 그러니까 입춘날 입춘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365일을 전진하고 뛰어갑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들은 나는 꼴찌할 것이다. 나는 가다 자빠질 것이다. 나는 가다가 중간에 그만둘 것이다 하면 아예 출발선에 서지 않을 거예요. 바로 오늘을 여러분들이 365m를 뛰는데 365m를 나는 열심히 전진해서 1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멋지게 뛸 것이다. 보람있게 뛸 것이다. 이런 각오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이 올해 1년 365일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로 오시니까 그 여러분들한테 그럼 입춘날 무엇하러 오느냐 물으면 우리는 삼재가 들어서 삼재 액맥이 하러 온다. 삼재 풀이 하러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도 맞아요. 새로 시작을 하니까 무거운 것을 버려야죠. 앞에 우리가 어디 뛰기 시작하면은 앞에 일을 쳐잖아요. 뭐가 걸림돌이 있는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보고 미리 치우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365일을 뛰어갈 때
앞에 내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어떤 막히는 길이 없겠느냐를 미리 알고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이 1년 365일을 위한 액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재가 드신 분들을 또 있죠. 삼재라는 것은 이 동양에만 들어오는 일인데 9년마다 한 번씩 와요. 9년마다 와서 3년을 있어요. 들어올 때는 입삼재, 그 다음에 묵을 때는 묵삼재, 나갈 때 날삼재에서 3년 동안을 머물다가 갑니다. 그래서 삼재는 크게 따지면은 3가지 재난, 9가지 혼란이라고 얘기하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나무가 성장을 하면 그냥 너무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을 하는 것을 약간씩, 쉬운 얘기, 재질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를 그냥 놔두면 아름다운 과일이 되질 않죠. 멋진 과일이 되질 않으니까 나무를 전질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9년 동안 와서 내 나름대로, 인생 나름대로 흐트러진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다듬는 건 다듬는 기기가 삼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9년 동안, 9년 후에부터는 3년 동안 나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동안에는 잘못하면 이러한 문제, 3가지의 재난, 8가지의 고통이 들어오니까 미연에 그런 걸 없애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삼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스님들마다 줄 거예요. 이렇게 입춘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삼재 부적도 되겠고 또 1년 내에 이 집에 어떤 흉한 액들이 들어오는 걸 제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술인 이걸 입춘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이런 것도 오늘 스님들이 절에서 하나씩 줄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많이 봤죠. 그냥 입춘대길 건양다경. 그래서 그 대문, 옛날 같으면 큰 입구에 대문짝에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붙였는데 요즘에는 이거 붙이는 집들이 간혹 많이 보이던데 드뭅니다만은 요거가 또 입춘방이라서 같이 붙여주면은 좋은 일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년을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희망을 갖죠. 새로운 포부를 갖죠. 근데 그 대신 무엇이냐? 옛날 같으면은 보면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입춘이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굽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머지 씨앗은 봄이 되니까 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핵곡식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릿고개, 요때는 굶어서 지내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일은 많죠. 봄이 되니까 씨 뿌리고, 매 가꾸고, 땅도 옛날에 땅이 없을 땐 토지도 개간도 하고, 이런 힘든 시기도 어울려 있죠. 그런데 봄은 희망이고 일을 하고 씨를 뿌리는 대신에 걷어들이는 게 없어요. 무언가를 보면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새로운 시작이지 수고로움을 보상을 해주는 가을처럼 먹거리를 걷어들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꽃도 피기 전에 이익을 보려고 하죠.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성장돼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꽃 안 피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극히 없잖아요. 극히가 아니에요. 전무한 상태인데 요새 세태 사람들은 꽃도 안 피우고 관리를 열매만 택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좀 이치나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노력을 한 후에 결실을 보고 그 결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건 그 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무엇이 싹이 돋아서 새롭게 납니다. 싹이 돋아서 난 뒤에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봄이 되면은 나뭇가지에 잎이 먼저 나올까요? 꽃이 먼저 나올까요? 잎도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고 꽃도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낳는 나무는 유실수라고 하는데
과일나무는 잎보다 꽃부터 먼저 피어요. 꽃. 왜서 꽃이 먼저 피냐? 잎이 핀 후에 꽃이 피면은 꽃이 잎 속에 가려서 수정을 못해요. 햇빛을 못 보고 벌과 나비가 찾아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잎이 피기 전에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서 활짝 피었어요. 꽃들이 수술들이 서로가 화분을 교환을 못해요. 숫꽃, 암꽃이. 못하잖아요. 움직이러 갈 수도 없고 눈으로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빌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줘야 돼요. 그러면 꽃이 향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벌이 꽃을 찾아간다. 나비가 꽃을 찾아간다. 그 잘못된 이야기예요. 꽃이 벌을 찾아가고 꽃이 나비를 찾아가요. 아니, 꽃은 여기 있고 벌은 저기 있는데 아니요. 꽃이 향기를 뿜잖아요. 꽃에서 나는 향기가 살살살살 해서 벌을 찾아가서 벌 코에다가 요게 요런 향이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벌이 와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꽃이 벌을 찾아가고 그 인도하는 데서 벌이 옵니다. 와서 왜서 저를 불렀습니까 하면 우리를 수정을 좀 해다와. 그럼 무엇을 줄 것인데요? 그 대신 꿀을 준다. 그러니까 벌이 거기서 꿀을 먹고 그 꿀 먹은 고마우니까 옆에 암꽃과 숫꽃이 번갈아 다니면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처럼 꽃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 인연, 어떤 좋은 인연이 있겠느냐, 좋은 인연을 만나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꽃 하나도 향기로 해서 불러들이고 수고로움을 위해서 꽃은 벌들에게 꿀을 줍니다. 밖에 보면은 꿀이 없는 꽃들이 있어요. 장미꿀이 없잖아요. 꿀이 없는 꽃들은 벌이 안 갑니다. 벌이 안 가니까 수정을 못하고죠. 수정을 못하니까 과일이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사과나 배처럼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내고 꿀을 줘서 남이 서로 공존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사회의 정한 이치인데 나는 그냥 향기만 내고 누가 와도 꿀 하나 안 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꽃이 피었으니까 이 아름다운 꽃이 안 지겠다 해보세요. 안 지겠다 하면은 열매가 맺어지겠나?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수정이 되면은 바로 빨리 꽃이 죽어져야 돼요. 시들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로 이 꽃이 시들을 때 무엇이 나느냐? 잎이 나와요. 나무의 잎이. 나무의 잎에서 나와서 뭘 하나? 바로 밑에 있는 꽃을 가려줍니다. 왜? 이 과일이 열매가 햇빛을 보면 못 크니까. 그늘 속에 있으라고 그 보호를 해줘요, 잎이. 그늘 속에 장막을 쳐줘요.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 그 그늘 속에서 커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잎이 단풍이 들죠. 그 단풍이 들어서 위에서 싹 걷어줘요. 걷어주면 과일이 사과나 배가 보이면서 햇빛을 받으니까 빨갛게 익어갑니다. 이 과일이 또 다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다시 새싹이 나요. 근데 요새는 나는 꽃이니까 난 꽃으로만 있을 거예요. 과일 절대 생각 안 하죠. 또 과일이 됐어요. 나는 절대 안 썩을 거야. 그리고 땅에 안 들어가서 안 썩어요. 그럼 새로운 싹이 돋아나질 않아요. 바로 꽃 하나도 과일 꽃이 펴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는 과정에 잎이 과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 순리인데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들 자체가 이 자연만 못한 일들이 요새 많아요. 바로 본 오늘의 바로 나는 올해 꽃이 되어서 꽃 피어서 꽃 핀 다음에 남에게 꿀도 주고 수정이 되면은 내가 빨리 시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지나겠다고 하는 다짐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란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같이 공동체의 우리라는, 나라는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적인 책임이죠. 누구하고 경주를 했을 때 100m 뛸 때 혼자 뜁니까? 아니죠. 옆에서 선의적인 경쟁을 하잖아요. 거긴 룰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야, 경쟁하는 속에서 살면서 같은 룰을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값어치다. 바로 오늘 이춘이라는 것은 365일을 뛰어가는 시발점이다. 시발점인 우리가 지켜야 될 룰 안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맹세를 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365일을 뛰는 과정에 결승전까지 아무런 무탈하고 사고 없이 다음 해 입춘날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기원합니다.